얼마 전 저희 딸을 결혼시켰어요. 저는 60대 중반 여성이에요. 저희 딸은 조금 늦게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상냥함을 가져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상냥함이 우리 집을 거의 망칠 뻔한 거는 예상치 못했어요. 나이가 많은 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엄마로서 사위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는 조금 허세와 자존심이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를 좋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가 직장을 잃게 됐어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퇴직한 뒤에도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재취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하고 힘들어한 때 저와 제 딸은 결정했어요. 사위를 도와주자 나와 딸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당신 의학대에 가보면 어떨까요? 의견을 줄게. 당신은 머리가 좋으니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가면 공부도 잘할 거예요. 의학대 간다면 좋겠지만 학비가 꽤나 비싸니까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게. 학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으니까 의학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갚으면 돼. 처음에 사위는 망설였지만 계속 설득해주자 결국 우리 말을 따랐어요. 장님 여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염치불구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해서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딸은 즉시 있는 돈을 모아 사위를 대학원에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전공 대학원의 등록금이 매우 비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학기 등록금은 어떻게든 해결했지만 그 후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하던 낡은 주택까지 팔아 전세로 옮기면서 사위의 공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 사위는 딸과 저에게 정말 칭찬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사위는 돈이 없었지만 어느 날은 제 생일이라며 마음을 담아 의자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 홍서방, 돈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비싼 선물을 사오지 않아도 돼. 이런 건 불필요한 거야. 하지만 사위는 말했습니다. 엄마,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엄마의 생신이라서 꼭 좋은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겨우 사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서방, 돈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비싼 선물을 사주지 않아도 돼. 엄마에게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은 부끄러워 말고 받아주세요. 저는 엄마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3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모았습니다. 공부가 어려워 수고하는 엄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이런 사연을 듣고 나는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부만 하기도 어렵겠는데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사위가 엄마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어 했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남편의 정성이 가득한 선물입니다. 아이고, 홍서방, 내가 이런 착한 사위를 가졌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홍서방, 정말 고마워. 너가 최고야. 장모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좋아해. 그리고 장모님이 여기저기 쓰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위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의사가 되면 그때는 내가 치료해줄게. 장모님 집까지 팔아서 뒷바라지를 해준다면 그것도 괜찮아.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생신 축하해. 우리는 돈이 없지만 항상 단란했던 우리 딸은 사위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어. 사위는 학교를 다니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딸 퇴근 시간에는 항상 마중을 나갔어. 여보, 밥 먹었어? 오늘도 수고 많았다. 매일 데리러 오지 않아도 돼.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녁은 당신과 먹으려고 아직 안 먹었지? 내가 항상 늦게 퇴근하는데 내가 데리러 와야지. 밤이니까 위험하잖아. 나 때문에 고생해. 공부는 집에서 해도 돼. 미안하지 마. 그래도 너가 와줘서 좋아. 얼굴도 보고 혼자 걷자. 우리 남편은 정말 매너맨이야. 당신이 데리러 와주니까 솔직히 좋고 혼자 걸어도 좋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사위는 돈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 우리를 챙겨줬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했어. 우리와 딸도 사위를 아끼면서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어.
그 시간 동안 졸업이 다가왔고 사위는 무사히 잘 수료했어. 사위가 졸업한 날 우리 가족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졸업 축하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부에 열중한 동안 고생 많았지? 홍서방, 졸업을 축하해. 고생 많았어. 이제 의사가 되는구나. 아이, 정말 잘 됐어. 장모님, 여보,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의사가 되어서 도와주신 은혜 다 갚을 거야. 졸업 후 사위는 운이 따라왔어. 의료대학을 졸업했지만 돈이 없어서 페이닥터로 일할 계획이었지. 운이 좋아서 부자 친구와 함께 의원을 개설하게 되었어. 부자 친구는 학교 시절부터 친했다고 하더라고. 여보, 이야기해줘. 좋은 소식이야. 친구가 돈을 빌려주고 같이 개원하자고 했어. 정말 잘 됐다. 나도 의사로 일할 수 있게 됐어. 정말 멋지다. 고마워, 친구야. 의사가 된다면 회사 일 그만두고 편히 쉴 수 있겠다. 몇 년간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지? 사위는 개원을 열었어요. 개원식에 우리와 딸랑도 함께 기뻐했어요. 병원에는 손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사위도 매일 같이 바빴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졌죠. 그러다가 딸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했지만 남편이 잘 되는 것을 보니 기뻤어요. 요즘에는 집에서 혼자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금 쓸쓸하기는 한데 진심으로 남편이 의사가 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몇 년 전까지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 나와 우리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그지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고생은 무슨, 정말 엄마가 고생 많았어요. 그래, 홍소희 의사가 되다니까 엄마도 정말 신기한 기분이야. 이제 앞으로는 홍소방이 우리를 챙겨줄 거란다. 홍소방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나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래 맞아. 내가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나 봐. 의사가 되자마자 나에게 집에서 쉬게 하려고 하고 정말 고마워 좋아. 우리 딸과 저는 이렇게 둘이서 수다를 떨었어요. 나도 딸도 우리에게 된 사위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어. 하지만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위가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낸 건 병원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저와 딸이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사위는 우리를 아무렇게나 무시하더라고요. 홍소희 의사가 되었네. 오늘 병원은 어떠냐? 손님 많았나? 라며 인사를 했는데 사위는 별 안 쓰러져서요. 아이 진짜 쪽팔리네. 집에 있어야 할 텐데. 옆집 어머니께서 왜 병점을 주셨는지 남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생각이신가요? 어서 돌아가세요. 집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위가 이렇게 말해 우리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우리를 하찮게 여긴다는 것에 놀랐죠. 사위는 병원에 오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왔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럽다면 병원에 오지 말라고까지 말했어요. 사위의 태도에 너무 놀라서 나는 당황했어요. 홍서방, 무슨 말이야? 우리가 부끄러워 자네는 왜 그런 말을 하니?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길래 병원에 와서 인사 정도는 할 수 없냐? 이런 식으로 말하니 정말 속상했어요. 아니, 여기는 내 직장이야. 장모님과 아내가 모르는 병원의 일이랑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보면 아내와 장모님이 여기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 말하고 싶지 않은 대로 보일 거야? 그런 게 싫다면 집에서 하세요. 사위의 강한 말에 기분이 나빴지만 어쨌든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더 하고 싶은 말은 못했지만 사위 말대로 다른 직원들을 고려해서 이야기는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사위는 계속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부끄럽게 여겼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을 개업한 만큼 배는 이미 파여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딸과 함께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기억한다면 이러지는 못할 텐데 말이에요. 나는 사위에게 굉장히 실망을 했어. 그런데 그런 사위가 그날 밤에 나를 찾아와서 본인이 예민했다며 사과를 했어.
무슨 일로 찾아왔어? 병원에서 할 말 다 한 거 아니었나? 장모님, 제가 병원에서는 말이 심했어요. 사과드려요. 실은 오늘 같이 일하던 동료 의사가 사고를 쳐서 그것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환자도 화를 내고 보호자들이 와서 의사로서의 자격이 있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 그래서 나도 너무 예민해졌어.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단단히 화가 났지만 그의 모습을 보고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어. 그래도 여전히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혼냈어. 아무리 그래도 장모랑 아내한테 그런 말 하는 건 안 되지 않나? 부끄러워. 오늘 홍서방 너무 실망했어. 우리가 홍서방 의사 만들어준 건데 의사가 되었다고 우리한테 이러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죄송해. 그리고 그에게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했지만 기분이 다 풀리진 않았어. 일단 집으로 돌아가 나는 혼자 남겨놓았어. 기분을 좀 풀어야겠네요. 사위를 돌려보내고 혼자 기분을 풀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사위가 갑자기 다음 달에 우리 모녀를 해외여행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장모님, 어제는 많이 섭섭하다고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출발하는 해외여행을 예약했어요. 6박 7일이 생각해보면 제가 의사가 된 다음에 일만 한 것 같아서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두 분이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전 아직 병원 자리를 잡느라 시간이 안 나네요. 어제는 당신이 좀 너무했지만 다음부턴 그런 일 없도록 해야죠. 엄마, 님이 이 사람이 노력하는 걸 보시고 해외여행 같이 가요. 아이,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나이자에 내가 못 갈 것 같은데. 이때는 내 동생들이 여행 가기로 약속하고 예약을 해뒀거든요. 아쉽네. 나는 다음에 가야 할 것 같아. 그럼 나 혼자라도 다녀와도 되으나 정말 여행 가고 싶었거든. 나 혼자 가도 괜찮다고 하면 난 힐링하고 오고 싶어. 그래. 그럼 당신 혼자라도 다녀와. 내가 그동안 신경 못 써준 것 미안해. 용돈도 넉넉히 줄 테니까 가서 스트레스 풀고 와. 잘겠어. 딸은 원래 혼자서도 이곳저곳 잘 다니는 성격이에요. 사위도 그런 답이라고 잘 알아서 의심하지 않고 혼자 여행을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딸은 혼자 여행을 다녀왔죠. 다음 달은 생각보다 금방 왔고 기쁜 딸은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엄마, 여보, 나 잘 다녀올게. 여보, 나 여행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 선물을 사러 갈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래, 유아주 신이 났어. 잘 다녀와.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요. 위험한 곳에 가지 말고. 엄마가 너를 걱정해. 조심히 잘 다녀와. 나도 잘 다녀오니까. 일 열심히 하고 있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조심히 돌아와. 다음 주에 만나. 딸은 오랜만에 떠나는 해외여행이라서 너무 기대돼서 집을 나섰어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니 저도 웃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소식은 그로부터 3일 후였어요. 우리 딸이 해외여행 중 강도들에게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은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 제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죠. 은영아, 영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은영이가 어떻게 된 거야? 홍서방, 우리 은영이가 장모니 아내가 여행 중에 경찰들이 찾고 있다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래. 아마 목숨을 잃은 것 같대. 어떡해요? 장모님.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밤낮으로 울면서 슬퍼했어요. 사위는 어떻게 위로해 주었어요? 여행을 떠난 딸이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시음을 전폐하며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홍서방, 우리 딸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홍서방,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빨리 건너가서 우리 딸을 찾아와야겠어? 나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어려워. 홍서방이 좀 가서 우리 딸 좀 찾아줄래? 장모님. 제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식사부터 드세요. 조금 쉬고 건강 회복하세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을 찾아가기도 하죠. 알겠어요. 제가 제 정신을 차리면 우리 딸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정신을 차릴게요. 저는 어떻게든 슬픔을 극복하고 딸을 다시 찾아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허리도 아픈데 며칠간의 충격 끝에 갑자기 다른 나라로 가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사위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딸이 어디로 가면 찾아와 달라고 하지만 사위는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다 못해 망설이는 마음을 이해해 사위에게 언제 출발하게 되는지 물었더니 사위는 슬퍼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도 비통해. 해외에서 강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찾기 어려워. 나라가 나가도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냥 아내의 명복을 빕니다. 아니야, 홍서방. 그게 어떤 소리야? 어떻게 포기를 하고 찾아보지 않을 수 있어? 어디든 찾아봐야 해. 해외 어디든지 딸을 버리고 마음을 추스려 장례식을 치르고 제가 평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나 혼자라도 가봐야겠어? 그렇게 해야겠어? 님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길게 있지도 못할 것 같지만 아이가 어디로 가셨는지 말해주세요. 그 나라 경찰에게 물어봐야겠어. 거기까지 가도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죽은 것으로 생각하라고 했으니 장모님도 마음 버던지어 놓아지고요. 제발 해주셔요. 딸을 놓아줄 수 없어요? 내 딸인데 그냥 포기할 수 없어요. 죽은 건 다 나에게 확인해 보겠어요. 꼭 확인해야 돼. 나는 가야 돼. 막지 마요. 사위가 반대했지만 나 혼자서 딸이 여행 간 곳으로 출국했어요. 말도 안 통하는 나라로 가서 경찰들을 무작정 찾아다녔어요. 이 사진 보세요. 제 딸이에요. 제 딸 찾는 거예요. 여기서 강도에게 당해서 실종됐대요. 내 딸 찾아주세요. 또 좀 미친 듯이 찾아내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귀국했고 딸 없이 장례식을 치렀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딸을 잃는 게 슬픈데 막상 못 보고 살아남다니. 현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고 시름에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사위는 저를 꾸짖다가 딸의 혼을 달래주기 위해 추억의 섬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랑 아내가 자주 가던 사람 한 명도 안 사는 곳인데 관광으로는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내가 그 섬을 정말 좋아하셨었어요. 낙원 같다고 했던 곳이죠. 본인이 먼저 떠나도 그 섬에 자신을 뿌려달라고 말했어요. 바다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며 살고 싶다고요. 딸은 물을 정말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했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수영을 즐기는 딸이었죠. 섬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했어요. 그 섬에 여행을 함께 간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섬이에요. 아내가 없이 장례를 치렀지만 아내의 혼을 그곳으로 보내고 싶어 해요. 장모님도 함께 가시죠. 함께 작별 인사를 하러 가요. 이야기 전에 받았어요. 따라서 사위와 함께 섬에 가기로 했어요. 딸이 사용하던 물건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사위에게 안내를 부탁했죠. 먼저 가는 사위가 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바로 떠나야 했어요. 사위가 먼저 떠나고 난 섬에 남아 딸의 물건을 태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딸을 이별하고 슬픔에 잠기면서 눈물이 흐를 때 마지막으로 딸을 보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다고 느꼈다. 그 섬에 반나절 동안 머물렀는데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 그들은 관광객은 찾을 수 없는 무인도에 있었고 해가 지면서 배가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사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사위가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보냈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나는 사위에게 수십 번을 전화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마침내 연락을 받은 사위는 배를 보내진 않았다. 나는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핸드폰이 꺼질 것 같은데 사위의 답변은 차가운 목소리로 조롱하는 것이었다. 장모님이 팔아서 준 돈은 감사했지만 이제 장모님은 쓸모가 없었다고 느꼈다. 제 딸과 함께 그 섬에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이겨낼 것입니다. 운이 좋게도 도와준 덕분에 저는 부잣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위는 처음 보는 모습을 드러내어 제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일사가 된 후의 모습이 진짜 성격임을 깨달았죠. 그동안 의지 때문에 못 보았던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울면서도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대로 죽을까 봐 두렵기도 했죠.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핸드폰 배터리도 다 떨어져 구조 요청할 수 없었고 우리 둘째 딸에게 전화할 수도 없었어요. 혼자 죽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날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에 실망했죠. 바닷가에서 서성이며 울음을 터뜨리던 그때 한 척의 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미래가 궁금하여 광경을 주시하던 저 앞으로 한 척의 배가 접안챘고 아이고 제 딸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그녀와의 만남에 믿기지 않을 만큼 감사했어요. 딸이 울면서 저에게 달려와서 껴앉아서 그때서야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는 모르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딸을 껴안고 울었죠. 애기야, 이게 뭐야? 내가 살아 돌아오다니 정말 다행이야. 잘 됐어. 엄마는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와 딸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고 딸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 거기서 이상한 남자들이 계속 나를 지켜보더라고.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어. 내려갈 때 사람들 속에 섞여 이동했는데도 계속 따라왔어. 2명이었어. 이 딸은 계속 말했어요. 너를 쫓아왔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무래도 내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남자들을 피해 숨어 있었어요. 몇 일간 머물렀던 호텔과 여행지를 돌아다녔고 옷도 현지에서 사서 입었어요. 머리도 자르고 모자를 써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했죠.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거리를 두었어요. 며칠 후 그들이 통화로 보고를 한 걸 보고 그 남편의 이름이 나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한 달 넘게 숨어 있었어요. 그 남자들이 사라지자 딸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해요. 증거가 없어서 남편에게 신고할 수 없었지만 남편이 나를 찾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증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녹음기를 설치해서 남편이 불륜녀를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것을 들었어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무섭기도 했어요. 무무섭다 이제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나에게는 이제 당신밖에 없다고 하던데 준호야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둘 결혼하는 거 괜찮대. 그렇지 우리 동생은 내 행복을 바라니까. 아 내가 이혼을 2번이나 했다고 동생이 얼마나 속상해했는데 그래서 내가 자기와 사귀는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고 결혼 비용도 무이자로 빌려준 거야. 누나도 이젠 좀 행복해져야지 않냐고 했었어. 우리 동생 진짜 좋은 동생이야. 정말로. 준호는 진짜 착한 녀석이야.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누님이랑 결혼도 하고. 와, 정말 좋다. 믿을 수가 없어. 완전히 앞뒤가 다른 인간이었어. 앞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잘해 보이고 뒤에서는 불륜을 저지르면서 우리를 없앨 계획을 꾸몄었어. 엄마 그 자식 조만간 재혼을 하게 됐어. 녹음에서 나온 부잣집 여자랑 말야. 그 자식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었을 거야. 날 단물로 파고들고 엄마한테도 뒤통수를 쳤어. 지금 동업으로 병원을 함께 차리고 있는 의사 동료랑 그 누나랑 남편, 그 자식까지 모두 지들끼리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 자식은 꼭 혼나봐야 해. 그래,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이 자식들이 우리 딸을 이런 상황에 빠뜨렸다니. 그 사위는 목숨까지 노린다고. 이런 애들은 반드시 벌 받아야 돼. 꼭 복수를 해야 해. 그래야 해. 엄마,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틀 동안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
남편을 관찰하던 중에 엄마가 남편과 함께 이 섬으로 여행을 떠나서 따라왔어. 배가 없어서 늦었어. 더러운 일이야? 미안해. 어머니께서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일단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그리고 그 자식이 나를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집안의 모든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두고 다녔어. 사람을 고용한 계약서와 내 사진, 그리고 영상을 보낸 기록들을 찾았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제없이 신고할 수 있을 거야. 아휴, 정말 믿기지가 않아. 이 사위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야. 그래도 이것을 깨닫고 나니 퍼즐이 다 맞춰졌어. 처음에 병원에서 우리에게 당장 돌아가라고 말하기도 했잖아. 아마 그가 자신의 계획이 들킬까 봐 그랬던 것 같아. 아니면 불륜녀가 있었을지도 몰라.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니 더 떨리네. 일단 여기서 나가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놈들을 처벌할지 계획을 세우자. 딸은 나를 데리고 섬을 탈출했어. 내가 묻혀질 것 같았던 섬을 빠져나오니 마음이 놓여.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어. 어떻게 하면 사위에게 큰 타격을 줄지 의논했지. 사실 둘째 딸이 더 있는데 그녀는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살고 있어. 사위가 그것을 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았어. 제일 큰 타격을 주려면 재혼식당에 들이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재혼식이 먼저 당하게 하고 나서 증거들도 미리 챙기고 경찰에도 연락해서 준비해야 해야 할 일이다. 그래, 거기서 그 나쁜 놈들의 정체를 알아내 벌을 받게 해야겠다. 당장 준비를 시작하자. 우리는 사위의 재혼식 일정을 파악하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위의 재혼식 날에 찾아갔어요. 저는 지원을 아내로 맞이해 평생 행복할 것을 맹세합니다. 홍정도 남편으로 맞이해 평생 행복할 것을 맹세합니다. 사위는 불륜 여자와 재식을 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말이 떨어졌어요. 정말 볼만했지? 곧 웃는 얼굴도 엉망이 될 예정이었어요. 재식이 끝나고 둘은 손을 꼭 잡고 세레모니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딸이 나타나 둘 앞을 가로막아 여보, 오랜만이야. 그런데 이건 어째 내가 살아있는 줄은 몰랐지?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결혼한 그대로인데 어떻게 재혼을 하고 있어?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 나는 여보가 보내준 여행을 갔다가 죽은 사람으로 거듭되었는데 혹시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나 봐에 재혼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래서 딸은 결혼식장에 빛이 되어 조명들을 마구마구 뒤집었어요. 예식장은 발칵 뒤집혔고 모두가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하객들도 엉망진창이 되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랐던 것은 나의 떠난 줄로만 알았던 딸이 나타나자 사위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고 벌벌 떨면서 딸을 향해 말했어요. 너는 분명히 세상을 떠났잖아. 직접 확인 보고를 받았어. 그 사람들이 너를 잘 보냈다고 했지? 여긴. 그래, 나 아직 안 떠났어. 지난 동안 떠난 사람이었지만 평화롭게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없애려고 의뢰를 한 계약서를 발견했어요. 돈에 약해져서 아내와 장모님을 죽이려 했던 걸까요? 믿고 있던 남편이 정말 사이코패스였다니 충격이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죄를 짓고 벌을 받을 거예요. 딸이 그렇게 말하자 여자와 그 어머니는 경악했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된 거죠? 아내와 이혼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행을 가서 사라져버린 것인가요? 혼인을 끝내지 않는다고 했던데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잠깐만 들어봐요. 여기 사정이 좀 있어요. 왜 이러는 거죠? 저 여자가 정말 당신의 아내인가요?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왜 다시 결혼을 하려는 거죠? 아니, 아가씨는 뭐죠? 우리 딸의 결혼식을 망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인가요? 나가. 이 연인의 집안이 소란을 피웠고 모두가 난리였습니다. 기가 차서 얼굴을 떴죠.
이제 우리 딸을 조롱하고 불륜을 저질렀던 여자와 제 딸과 나와 다루려는 사위인 이윽고 사과했습니다. 아니, 봐주세요. 저는 우리 딸의 엄마예요. 불륜자는 저희 집에서 출신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증거가 있어요. 우리 딸이 그렇다고 증거가 있나요? 증거는 부족하군요. 아가씨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위를 알 때부터 만났어요. 그때는 우리 딸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였는데요. 아니야,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추궁을 하자 불륜녀는 눈에 띌 정도로 당황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의전원 졸업 후 분명히 이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같이 병원 개헌하자고 했던 거고. 그때도 아직 이혼을 안 했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정말이에요. 저도 속았어요. 너무, 그게 정말이냐. 불륜을 다는 게 사실이냐고. 이러니저러니 해도 불륜을 져주는 것이 사실이네요. 그러니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한테 소리 지르자는 자격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딸이 나서서 각종 증거 자료들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저를 없애려고 해서 해외로 여행을 보냈 다음에 사람을 보내 저를 습격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여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 중범죄자를 경찰에 끌고 가야겠어요. 딸이 말을 끝내자 경찰들이 들이닥쳐 사위를 포위해 갔어요. 사건의 증거는 딸이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체포하는 것도 쉬웠다. 부모는 딸이 건네준 증거 자료들을 보면서 떨고 있었어요. 네, 이게 정말이야. 우리가 범죄자랑 우리 딸을 결혼시키려 했던 거냐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자식이 우리 딸도 잡아먹을 뻔했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날 속인 것도 모자라서 그런 짓까지 하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심지어 불륜녀는 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부정행위 여성이 응급대원에게 처치를 받는 모습을 보고 회개의 미소를 지으면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위의 이야기를 믿다가 외딴 섬에 방치되었던 일도 언급했어요. 사위가 딸을 없애려는 음모를 꾸미고 나를 살해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섬에 방치했다고 증언했어요. 사위는 살인을 시도했던 죄로 신고받아 처벌을 기다리게 되었고 다음 날 불륜 여성이 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일 있니? 우린 편한 사이가 아니잖아. 그렇죠, 알아요. 불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은 알겠어요. 소송이라도 당한 대로 받아들여야지만. 우리 집도 그 남자에 속았다는 게 전부였어요. 남편이 철을 잘해준 것 같아 그를 따랐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 데려가 말을 꺼내 보여주고 정말인 줄 알았어요. 너무 깊이 믿고 있었고 저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른 줄 몰랐어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아 협상에 동의하게 됐어요. 이 사실이 없었더라면 오해를 했을지도 몰라. 그것이 바로 요구하는 바지? 난 이러한 동작에 의의를 두지만 사실을 이해했어요. 그래도 너무 화나고 억울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소할 필요가 있어요. 그 후 이혼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고 부정행위 여성에 대한 소송도 진행했어요. 사회는 이미 저와 딸을 겨냥한 범죄로 수사 중이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상속이 분명하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소송 또한 딸에게 매우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게다가 저와 딸이 신랑에게 집까지 팔면서 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공로가 된 결과로 재산 분할도 딸에게 매우 유리하게 이루어졌어요. 소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를 때 신랑이 뻔뻔하게도 연락을 해왔었죠. 여보,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 나는 정말로 나쁜 놈이야?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망할 거야. 정말로 사과할게. 그리고 무슨 일이든 다 할게.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해줘. 부탁해.
여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처벌받고 옥살이 하는 것이 어울리는 인간이겠어요? 아니, 정말 안 돼. 우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병원에서도 내가 살인자로 몰렸어. 그 여자의 가족들이 날 병원에서 쫓아냈어. 아빠 병원비 빌린 돈도 다 갚아야 하는데 이제 산으로 가버릴 뻔해. 여보, 나 좀 도와줘. 정말 뻔뻔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런 짓을 하지? 내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지만 엄마까지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나. 너는 평생 빚을 청산하면서 의사사회에선 명함도 내밀 수 없게 될 거야.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놈이 목숨을 앗으려 했으니 일사를 한다는 게 말도 안 돼. 이제 차단할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넌 내 생에 가장 끔찍하고 필요 없는 존재야. 인간이야. 잘 가라 쓰레기야. 그 뒤로 딸은 예전 사회를 차단했어요. 얼마 뒤 이혼 소송에서 딸이 이겨서 집이며 남은 재산까지 대부분이 딸의 소유가 되었어요. 또 상소녀 소송에서도 이겨서 최고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지금 전 사위는 중죄를 지은 것이 인정되어서 보안 관련 기간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하긴 사람의 목숨을 노린 사람을 누가 용서해 주겠어요. 나와 딸은 함께 살 집을 마련했어요. 우리 둘은 너무 큰 일을 겪은 직후라 지금은 한동안 집에서 쉬면서 지내고 있죠. 나도 다시 돌아온 딸에게 더 잘해주려고 매일 애를 쓰고 있어요. 잠시나마 딸을 잃은 적이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딸도 저를 챙기면서 다시는 예전 사위 같은 사람에게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시 취업을 해서 저를 부양하겠다는 결심과 재산으로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이라 빨리 취업할 필요는 없어요. 평생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경험해봐서 그런지 저와 딸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 지금까지보다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세상과 단절하고 있는 둘째 딸에게도 차츰차츰 연락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장문으로 문자를 보냈더니 언니가 세상을 떠난 것 같다고 했을 때도 연락이 안 됐던 딸인데 이제야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려줘 우리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마음이 선한 사람들만 만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나쁜 사람들을 잘 골라 멀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께 행복을 빕니다.